네, 세 번째 시간 또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원가의 분류입니다. 원가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을 만들어 파는데 얼마의 돈이 들까? 그런 원가를 뭐, 한번 해놓은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원가란 무엇인가? 그죠? 원가는 무엇인가? 서비스업, 유통업, 제조업의 원가 구성은 어떻게 다르냐? 제조원가, 판관비는 어떻게 다르냐? 제품원가, 기간원가는 어떻게 다르냐? 직접원가, 간접원가, 변동원가, 고정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원가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원가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숙지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뭐 4,900원짜리 와인의 비밀, 뭐 비밀이 있나 보네요. 다음 페이지 원가란 무엇인가 되어 있죠. 원가란 무엇인가? 자, 아까 했던 거 반복됩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끝에 원가는 원래의 가격으로 풀이된다 돼 있고 넘어가면요. 그 다음 줄에 취득원가. 아까 우리 상품을 사올 때 드는 비용 취득원가라고 표현했었죠. 자, 그 밑에 줄에 제조기업은 제조원가라는 용어를 쓴다 하더라. 그죠? 그 다음 단락에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원가라는 용어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서 포기된 자원의 가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회원가라고 많이 표현하는 거 있죠. 기회원가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인데, 뭐, 특정 자원을 얻기 위해서 포기된 자원의 가치, 나중에 기회원가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 그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빨간 글씨에 비용 돼 있죠. 그죠? 아까 한번 했던 거예요. 원가와 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좀 있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락에 빨간 글씨로 또 장부가액, 장부가치 있죠. 그것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42페이지에 빨간 글씨 위주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에 빨간 글씨에 원가 대상이 있었죠. 원가 대상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특정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있다더라. 자, 그 밑에 서비스, 유통업, 제조업의 원가 구성은 어떻게 다르냐, 돼 있죠. 그죠? 첫 번째 줄에 산업의 분류는 다양하지만 원가액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 산업을 서비스업, 유통업, 제조업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더라. 자, 예를 들어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펜션 사업을 한다 돼 있죠. 그죠? 자, 그냥 요 정도만 보세요. 43페이지 첫째 줄에. 43페이지 첫째 줄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서비스업들은 첫째 줄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다음 줄에 송호품비 이런 것들이 원가, 그죠? 드는 비용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단락에 유형의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유통업, 그죠? 상업, 도소매 이런 데서는 뭐 매출원가, 제품의 매출원가 그리고 그 다음 줄에 판관비 이런 것들이 비용, 원가 구성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업, 우리가 주 대상이 될 제조업은 두 번째 줄에 제조원가가 매출원가가 된다. 제조원가가. 자, 그 다음 단락에 제목에 보시면 뭐 제조원가와 판관비를 구분한다 돼 있죠. 그죠? 4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44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기업을 제조업이라 한다. 제조업. 동네 빵집부터 거대한 유조선을 만드는 조선업에 이르기까지 규모나 업종이 다양하더라. 제조업의 원가는 제조활동을 위한 제조원가, 판매 관리 활동을 위한 판관비로 나뉜다. 제조원가는 제조활동을 위한 원가라더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두 번째 줄에 재료가 필요하니까 재료를 사는 데 든 비용, 재료원가.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노무원가, 인건비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가 일반적인 제조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거구나. 재료원가. 그리고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경비. 우리 일반적으로 재료원가를 재료비, 그리고 노무원가를 노무비, 제조경비는 제조경비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제품 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거구나. 특히 제조원가. 제조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거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판관비도 발생하게 될 거다. 그죠? 45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 이러한 경우에 제조원가에 판관비를 더한 총원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조원가라 그러고, 그러고 여기에 나머지 기타 판관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이게 총원가를 구성하게 된다더라.
뭐, 이 정도 개념만. 그죠? 예.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자, 45페이지 이제 시작됩니다.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는 어떻게 다르냐? 제품 원가가 뭐냐? 기간 원가가 뭐냐? 자, 두 번째 줄 끝에 제조 원가는 제품을 만드는 원가이므로 제품의 원가이다. 제품 원가란 그 제품이 팔리기 전까지는 재고 자산의 금액으로 잡혀 있겠죠. 그러다가 팔리게 되면 매출 원가로 대체가 되죠. 그죠? 제조 원가의 이러한 속성을 재고 가능 원가라는 용어로도 표현을 한다더라. 반면에 판관비는 각 기간별로 판매와 관리 활동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 따라서 자원이 사용되는 기간의 비용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된다. 이러한 속성을 기간 원가라고 표현한다. 그 기간에만 발생된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면 내년에 없어지는 거야. 또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야. 그런 걸 기간 원가라고 표현을 한다더라. 그죠? 자, 밑에 표에 2.2에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의 비교도 있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투입된 원가는 제조원가, 기타 관리를 위해서 지출된 원가는 비제조원가. 제조원가 아니면 비제조원가.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칸에 제조원가에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 이런 게 있다. 비제조원가는 세 번째 칸에 판관비 같은 것들이 비제조원가를 구성한다더라.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뭐 유튜브 각 업종의 원가, 유튜브의 원가도 있고 뭐 스타벅스 원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때,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핸드폰 배터리 문제로 영상이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실 때는 제가 이어 붙이기 해가지고 좀 매끄럽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끊겨서 좀 미안합니다. 하던 거 계속 하시죠. 자, 48페이지 이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조금만 읽어볼게요. 발생한 원가를 집계를 할 때 원가 대상인 제품, 부서, 사업 또는 프로젝트별로 분리가 가능한 원가가 있고 분리가 불가능한 원가가 있다더라. 예를 들어서 병원에 내과와 외과가 같이 있다면 각 진료과의 의사와 간호사 급여는 진료 과목별로 분리가 가능하나 내과와 외과가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의무 기록실의 인원 그리고 설비에 대한 원가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원가 대상별로 분리 또는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 또는 개별 원가라 하고 불가능한 원가를 간접 원가 또는 공통 원가라고 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원가 대상 요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든다 그랬죠. 어떻게 100만 원이 드냐? 아까 재료비라는 게 있었잖아. 그죠? 요거 만들 때 드는 인건비, 노후비. 그리고 나머지 제조 경비. 그리고 얘는 원가 대상. 자, 이 펜이 원가 대상이라고. 이 펜을 하나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재료비. 즉, 재료비도 여기에 다 투입되는 게 있을 거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재료비도 있을 거라고. 그죠? 그 중에 일부. 직접 추적이 가능한 거. 그리고 노후비도 이 원가 대상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노후비가 있을 거고 공통 노후비도 있을 거라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추적이 가능하다고 표현한다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직접 원가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원가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 그런 원가는 간접 원가라고 표현하겠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제조경비. 됐나요?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뭘 돌아오냐? 제가 방금 재료비와 노후비, 추적이 가능한 건 직접 원가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재료비라고 다 추적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노후비라고 다 추적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그 중에 일부 추적 가능한 걸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표현하기로 했다. 그걸 원가 관리에게서는 별도의 용어를 정해놓고 그렇게 칭한다. 어떻게 칭하느냐? 책에 보세요. 책에 보시면 그 다음 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원가 대상별로 직접적 또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직접 원가는 단순히 측정해서 찍기만 하면 되는데 원가 대상의 간접적 또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 원가는 전체 금액을 측정한 후에 필요하면 원가 대상에 배분을 해야 된다. 배분. 자, 추적이 가능한 건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는데 추적이 불가능한 이런 간접 원가는 배분이라는 걸 해야 된다더라.
우리 나중에 공부할 건데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파트가 있거든. 그 개별원가 계산 파트의 주 핵심은 이 간접원가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렇다더라. 그때 그 다음 단락의 세 번째 줄, 직접 재료원가는 직접 짓게 된다. 그리고 조금만 읽어볼까? 그 단락,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재료원가와 노무원가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눈다. 자동차의 재료원가 중 그 금액이 크거나 제품별로 쉽게 분리되는 철판, 타이어 등의 주요 재료는 직접 재료원가로 직접 짓게 된다. 그러나 윤활유, 납땜 등 금액이 작고 제품별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재료는 간접 재료원가로 분류가 된다더라. 어쨌든 이 재료비도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비와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 재료비로 나뉜다 그 얘기예요. 조금 더. 노무원가 중 특정 자동차 라인에서 일하는 생산직의 급여는 직접 노무원가이고 여러 제품의 생산을 지원하는 구매부나 설계부, 자재관리부 등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감독의 급여는 간접 노무원가이다. 그런데 감가상각비, 동력 용수비 등의 제조경비는 대부분이 제품별로 분리하기 어려운 간접원가라더라.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일반적으로 제조경비 전체와 간접 재료비, 잔존 노무비를 합해서 제조 간접원가라고 부른다. 자,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책 49페이지 그림 22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쪼개볼게요. 여기서 이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가 있다. 이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다고. 이걸 옆에 화면에 다시 그려볼게. 자,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이건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바로 추적이 가능하다. 근데 추적이 불가능한 제조경비, 그리고 뭐가 있댔죠? 직접 재료비 말고 간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말고 간접 노무비, 이런 것들은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경비라고. 간접경비, 이런 것들은 원가 대상에 배분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됐나요? 자, 49페이지 그림 22.2에 보시면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노무비가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제조경비는 직접 간접인데 대부분 다 간접이라고.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나머지는 전부 다 제조 간접 원가라고 표현한다. 제조 간접 원가. 그럼 다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요걸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조 간접비. 자, 약자를 좀 쓸게요. 약자를 나중에 책에 나오겠지만 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재료비는 다이렉트 머티리얼, 그래서 DM이라고 쓸 거예요. 직접 노무비는 다이렉트 레이버 이래가지고 DL이라고 쓸 거고요. 제조 간접비는 오버헤드 코스트 이래서 OH라고 쓸 거예요. 됐나요? 됐죠? 그럼 한 번만 더 요약해 볼게. 그럼 결국 우리는 원가 대상에 원가를 배분할 때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죠?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있다. 원가 대상이 있고. 이 원가 대상에 이 둘은 추적이 가능하다. 얘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배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결국에는 이걸 하고자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죠? 그런데 또 용어가, 생소한 용어가 또 등장합니다. 49페이지. 49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가 가장 기초적인 제조원가이므로 기초원가라고 부른다.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는 직접 재료를 가공하는 원가이므로 가공비라고 부른다. 자, 일반.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가 관리의 영역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같이 기초원가,
옆에다가 좀 쓰세요.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됐죠? 그리고 제조간접비와 노무비 있죠? 제조간접비와 노무비는 간접원가 혹은 전환원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다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 기본원가,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전환원가, 가공원가.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저 밑에 반가로 5번에 기본원가라고도 부른다라고 돼 있죠. 이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도 한다. 자, 그 밑에 반가로 6번에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전환원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가공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므로 이 책에서는 가공비라는 용어로 그냥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간접원가 혹은 전환원가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가공비라는 용어를 쓰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 책에서 가공비라고 나오는 거는 직접 노무비와 그리고 제조간접비를 얘기하는 거다. 됐죠?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관리회계 시간에 이해가 돼요. 관리회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봐오시던 손익계산서와 좀 다른 형태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뽑아내요. 그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고. 그 작업을 위해서 이런 용어의 정의는 좀 필요가 하다. 됐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50페이지에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한다 돼 있죠. 변동원가는 말 그대로 변동되는 게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말 그대로 고정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물건을 사다가 팔아. 혹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그죠? 한 개 팔 때 드는 원가와 100개 팔 때 드는 원가는 달라지겠죠. 그게 변동원가죠. 변동원가. 그러면 고정원가는 뭔데? 여기 건물이 임차료 이런 거. 내가 여기서 100개를 생산해서 팔든 1개를 생산해서 팔든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비라고 표현하는 거. 그게 고정원가입니다. 변동원가는 수량, 퀀티티, 볼륨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지는 거. 그게 변동원가예요. 조금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활동 수준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 하고 활동 수준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원가를 고정원가라 한다. 원가의 변동성 여부는 이미 발생한 원가를 측정하는 경우보다 미래 원가를 추정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더라. 이 원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 요인은 생산량, 판매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자 만들 때 밀가루, 우유 이런 거는 우유 등의 직접 재료비 그리고 동력비 이런 거 있죠. 설비 돌리는 동력비 이런 것들은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발생하니까 변동원가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장한테 주는 월급 그리고 설비의 감가상각비 이런 건 많이 생산하나 적게 생산하나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건 고정원가를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네, 그래 준 고정원가는 그렇고 이제 관련원가 관련원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되는 원가고 관련이 없으면 그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걸 비관련원가 혹은 매몰원가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관련원가를 찾는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에 전혀 이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표현한다. 매몰원가 앞에 영어로 sunk cost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쓰레기 비용이다 그 얘기예요. 쓰레기비도. 쓰레기 비용. 이 의사결정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 밑에 줄에 그게 의사결정과 무관한 원가를 매몰원가를 한다. 즉 비관련 원가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럼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는 뭐라고 표현하는데 그 밑에 단락이 세 번째 줄에 관련 원가라고 표현한다. 그죠? 그리고 비효과적인 책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기회원가 왼쪽에 기회원가 보세요. 포기된 대안의 가치 그걸 그냥 기회원가란다.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토론하라고 돼 있네요. 그죠? 토론은 대면으로 하게 되면 그때 토론합시다.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연습 문제가 있는데 3장까지 하고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3장까지 하고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3장 넘어갑니다. 그냥 순서대로 하시죠. 순서대로 연습 문제부터 좀 풀죠. 그럼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요걸 조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칠판 잡으세요. 원가의 흐름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원가 대상에 짓게 되는 원가는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제조경비 세 가지가 있었어요. 됐죠? 그럼 이제 이 제조와 관련된 원가들을 이 물품 원가 대상 제조하는데 투입을 한다고. 그럼 이게 완성이 되면 제품일 거고, 완성이 덜 된 상태면 제공품일 거예요. 워크 인 프로세스 이렇게 그렇게 해요. 됐죠? 그럼 이 재료비가 투입이 된다고. 노무비도 투입이 되고, 제조간접비, 제조경비도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추적이 가능한 것과 추적이 불가능한 걸로 구분을 했죠. 추적이 가능한 건 직접 재료비였죠. 그리고 직접 노무비였죠.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배분하는 게 제조간접비였죠. 제조간접비. 그죠? 그러면 원가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제공품 계정 차변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라고. 그러면 나머지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예요. 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가 있다. 얘들은 원가 흐름상 어디로 가느냐? 제조 경비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는 제조 경비를 구성한 상태에서 나머지 기타 제조 경비와 합쳐가지고 원가 배분 과정을 거쳐서 제조 간접비 형태로 제조 원가를 구성하게 돼요.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자, 그러면 제공품 계정 차변에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집계가 됐다고. 이걸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미 작년에 제조 원가를 투입시켰다가 완성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이 되고 남아있는 제공품의 금액들이 있을 거라고. 그건 올 초에 기초 제공품을 구성하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 얘기예요. 작년에 미완성된 제품 완성이 덜 됐어, 요만큼. 근데 요만큼 만드는데도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투입이 됐잖아. 그게 기초 제공품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원가를 짓게 하니까. 거기다가 올해 실질적으로 발생돼 가지고 투입된 이 제조 원가들,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다 합쳐 이 합한 금액 중에 완성된 제품과 미완성된 걸로, 미완성됐다는 얘기는 기말 제공품으로 구분이 되겠죠. 된다요? 그러면 제품 계정이 있다면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제품 계정 차변에 오겠죠. 물론 작년에 물건을 이미 완성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팔지 못한 기초 제품도 있겠죠. 그러면 기초 제품 작년으로부터 넘어온 재고에 올해 완성된 거, 이게 올해에 판매 가능한 재고가 되겠죠. 이 판매 가능 재고 중에 팔려나간 거는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 제품을 구성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재무회계 시간에 이런 거 하잖아. 재무회계 시간에. 재고자산, 기초재고. 작년에 사뒀는데 아직 못 판 거, 못 판 기초재고. 그리고 단기 매입한 거. 그러면 작년에 덜 팔아가지고 올해 넘어온 재고에다가 올해 사온 재고. 이게 판매 가능 재고지. 이 중에서 팔려나간 건 매출원가, 남아있는 건 기말 재고를 구성하지. 됐나요? 이거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다만 원가액에는 제조기업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공부 계정이 하나 더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봐봐, 똑같잖아. 기초에 단기 매입. 근데 여기는 단기 매입이 아니라 만드니까 완성된 저 제조 원가가 들어올 거라고. 그리고 팔려나간 건 매출원가.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거, 기말 재고. 근데 상품 매매 기업, 우리는 제조기업을 하니까 중간에 제공품이 하나 더 끼이는 거지. 됐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요 흐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만 더.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단기 투입분을 우리는 단기 총제조원가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에 투입했지만 완성이 덜 된 제공품을 만드는 데 투입된 원가에 올해 실질적으로 투입된 원가 다 합친 걸 가지고 완성된 제품의 원가와 기말 남아있는 제공품의 원가로 구성이 되겠죠. 그때 이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주의해야 돼. 단기 총제조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다른 용어야. 단기 총제조원가는 올해 투입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합계 금액이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올해 완성된 제품의 원가야. 올해 완성된 제품의 원가는 단기 투입된 것 중에서 일부가 구성이 될 거고, 그리고 전기에 이미 투입된 금액 중에서 추가로 투입된 금액까지 합친 게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되겠죠. 됐죠?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원가 개념. 원가 가산 가격 결정법에 의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괄호에 들어갈 금액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하게 돼 있죠. 그죠? 다만 영업이익은 총 원가의 30%이고, 영업이익은 총 원가의 30%이고, 그죠? 그리고 판관비는 제조 원가의 50%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하나씩 해보면 돼요. 책에 보시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조간접비의 기역, 니은의 뭐 기초원가, 디귿의 판관비, 리을의 제조원가, 뭐 영업이익, 총원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저는 T 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단기 투입된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됐죠?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된 게 있을 거고, 그 미완성된 기말 제공품이 있을 거다. 요게 제품 계정으로 가지. 제품 계정으로 가면 기초 제품이 있을 거고, 단기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여기 올 거고, 팔려나간 건 매출 원가를 구성하고, 남아있는 건 기말 제품을 구성하게 되겠죠. 됐죠?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영업이익은 총 원가의 30%라고 돼 있어요. 영업이익이 총 원가의 30%라는 얘기는, 그죠? 영업이익이 총 원가의 30%라는 얘기는 매출액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매출액은 130%라는 얘기겠죠? 아니, 그렇잖아. 아니, 암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판매 가격이 58,500원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매출액이 58,500원이라는 얘기라고. 그럼 여기서 매출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매출원가. 그죠? 매출원가가 있을 거고, 판관비는 제조원가의 50% 돼 있죠. 그죠? 영업이익은 총원가의 30%이고, 그죠? 자, 지금 문제의 그림을 보세요. 판매 가격이 지금 58,5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구성이 영업이익 미음과 총원가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그려보자. 영업이익과
총원가가 합쳤더니 58,500원이래. 58,500원. 근데 영업이익은 원가의 30%래. 그러면 영업이익 총원가가 얼만데? 모르겠어. X야. 그럼 영업이익은 0.3X겠지.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58,500원이래. 그럼 X가 얼마가 되냐? 다 보고 갈게요. 암산한 데서. 자, 다 보면 45,000원. 그러면 총원가는 45,000원이 된다. 그럼 영업이익은 13,500원 이래 되네. 역으로 계산해 와야 되는 거라. 자, 어쨌든 총원가가 45,000원이라는 걸 우리는 계산을 했다. 자, 그림에서 왼쪽으로 다시 오니까 이 총원가는 판관비와 제조원가로 구성이 된대. 자, 그럼 이 총원가는 판관비와 그리고 제조원가로 구성이 된대. 그런데 보니까 아까 문제 자료에 판관비는 제조원가의 50%래. 그럼 제조원가가 Y라고 해볼게. 그러면 판관비는 0.5Y지. 그죠? 그럼 두 개 더한 게 45,000원이래. 45,000원이면 해답 보고 갈게요. Y가 얼마가 되냐? 3만원이 되지. 그럼 제조원가는 3만원이 된다. 자, 제조원가는 3만원이 된다. 제조원가 3만원이 되면 이제 역으로 또 뒤에서부터 돌아갑시다. 자, 제조원가가 3만원이면 제조간접비 기초원가 합친 게 지금 제조원가니까, 그죠? 제조원가 3만원이 제조간접비 기초원가를 합친 거래. 그 말인 즉슨 요게 지금 3만원이라는 얘기지. 3만원. 근데 자료에 보니까 직접 재료비 12,500원, 직접 노무비 12,500원, 요게 12,500원, 요것도 12,500원이래. 그럼 25,000원이네. 그럼 제조간접비는 5,000원이겠네. 됐죠? 간단하죠? 이 원가 흐름 T 계정만 그릴 수 있으면 1차 방정식입니다. 숫자 한 개씩 집어넣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계산 문제라고 볼 것도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설명과 관련된 원가회계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직접적 대응이나 간접적인 원가 배분 방법에 의한 원가 측정을 통해서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 다시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 요거지 뭐. 용어. 원가 대상이지 뭐야. 자, 이것에 대한 전통적인 예로는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작업, 서비스, 뭐 프로그램 다양하게 원가 대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3번. 원가 및 원가 행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죠. 아, 여러분, 요거 하나 빠뜨렸다. 미안합니다. 자, 손가락 잠깐만 끼고 50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세요. 50페이지. 50페이지 우리 아까 그림 2.3 봤잖아. 그림 2.3의 제목 봐봐. 원가 행태라고 돼 있죠. 행태. 이거 원가 형태가 아니야. 행태. 이거 오타가 아니야. 맞는 말이야. 행태라고. 행태에 따른 분류. 그랬을 때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이 되는 거라. 행태 오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원가 및 원가 행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고정원가는 각 생산량 수중에서 일정하다? 아니지. 고정원가는 고정비는 일정한 게 고정비라고. 어떤 거? 사무실 임차료를 예를 들어보자고. 만약에 사무실 임차료가 10,000원이야. 사무실 임차료가. 교수님 아까 사무실 임차료 고정비는 그냥 고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멘트는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고정원가는 각 생산량 수준에서 일정하다. 아니야. 지금 단위당 고정비를 물어봤다고. 단위당 고정비라는 얘기는 단위로 나눠야 돼. 그 단위가 생산량이라고. 그럼 생산량이 100개면 단위당 고정비는 100원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생산량이 10,000개면 단위당 고정비는 1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정하지가 않는 거야. 고정비는 총액으로 일정한 거라. 총액으로. 단위당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단위당 고정비는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그럼 반대로 변동비는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아니지. 단위당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상관없이 일정하다 했지. 어떻게? 단위당 변동비는 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아까 이 B. 그게 무슨 말인데? 이 제품 하나 만드는데 변동비가 100원이던데. 100원. 그럼 단위당 변동비는 100원이지. 100개를 만들어도 단위당 변동비는 100원이고 10,000개를 만들어도 단위당 변동비는 100원이라고. 그래서 일정하다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제품 생산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의 소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말이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자원의 소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이 전혀 없는 원가인 거야. 비정상적인 낭비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대. 그런 건 이 제조원가를 구성하면 안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제조기업의 제품 배달용 트럭의 감가상각비는 재고 가능 원가이다. 제조기업의 제품 배달용 트럭의 감가상각비는 제조경비라 그랬죠. 제조경비, 제조간접비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서비스 기업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전기료는 재고 가능 원가이다. 서비스 기업인데 본사에서 쓴대. 본사에서 쓰는 거는 제품 생산과 관련이 있는 원가가 아니라 판관비에 해당이 되지.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는 재고 가능 원가를 구성할 수가 없죠. 자, 4번 봅니다. 4번.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에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적정하는 걸 고르래요. 자, 1번.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사원 급여네. 이건 판관비죠. 판관비. 그죠? 공장 현장에 있는 공장의 직원들 인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한다고. 직접 노비로서. 직접 노비. 아까 있었잖아요. 직접 노비로. 그죠? 직접 노비로. 그런데 본사 혹은 영업 직원의 급여는 판관비 처리된다고. 자, 그 다음 국익의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영업 외 비용.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공장 가동에 따른 수도 광열비. 공장에서 발생되는 수도 광열비, 전기세, 물세 이런 거 제조 간접비로 제조경비를 구성하게 된다고. 제품 원가를. 자, 그 다음 달러로 받은 매출 채권에 대한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이 영업과 관련없는 영업의 수익이에요. 됐죠? 자, 5번에 다음은 원가 회계와 관련된 낱말 퍼즐이다 돼 있네. 낱말 퍼즐. 빈칸에 들어갈 단어와 이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 가 돼 있네. 그죠? 가공원가? 그죠?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 직접 노후비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 그냥 빈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틀린 소리를 고르면 되겠네. 가공원가는 제조원가의 구성요소 중 직접 노후비와 제조간접비. 아까 직접 노후비와 제조간접비.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라고 표현했죠. 그죠? 맞는 말이다.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 조업도 수준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 원가 행태, 그죠? 조업도 수준 변동에 따라서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 이거는 변동비를 얘기하는 거죠. 변동비, 그죠?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세로로 보는 거네. 가공원가. 동그라미 2번은 가로로. 원가 행태에 따라 가지고. 그죠?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글자네.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 돼 있죠. 단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 이거 주의하라 했죠. 잘 봐봐. 자,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금액을 얘기한다 했다고. 그죠? 그런데 단기에 완성이 돼서 제품 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야. 그래서 이게 틀린 소리지. 됐죠? 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기회비용.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6번에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문제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01년 제조원가 명세서 중 일부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기초원가는 뭔데? 직접 재료비에 직접 노무비 더한 거. 90만 원이네? 그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에 제조간접비 더한 거. 74만 원이네? 됐죠? 자, 7번.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제조원가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3일에 기초원가와 가원가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문제는 아까 문제와 뭐가 다르냐. D급과 리을을 한번 보세요. D급과 리을을 보시면 제조간접원가가 변동이 있고 고정이 있고 두 가지로 쪼개놨죠. 다시. 자, 이 얘기입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있는데 제조간접비가 둘로 나뉘는 거야. 둘로.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이걸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변동이라 그래서 VOH, 고정은 FOH 이렇게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어떤 것들이 있다는데 아까 수도광열비, 전기세, 물세, 그리고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 혹은 임차료 이런 게 있대죠. 이 제조간접비도 변동성이 있는 것과 변동성이 없는 고정성이 있는 걸로 구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도세, 전기세는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늘어나겠죠. 제조간접비 중에 얘는 변동 제조간접비라고. 그런데 사무실 임차료나 감가상각비는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혹은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아무리 많이 판매를 해도 고정되어 있는 제조간접비죠. 이게 고정 제조간접비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를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그랬다. 그리고 노후비와 직접 노후비와 제조간접비를 합친 게 그리고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뽑아내면 돼요. 둘로 쪼개져 있을 뿐이지 다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책의 자료에 보시면 직접 재료비가 30만 원, 직접 노후비 20만 원, 그리고 변동 제조간접비 15만 원, 그리고 고정 제조간접비 25만 원. 합산해 보세요. 그럼 기초 제조원가, 기초원가는 50만 원 되겠죠. 그죠? 그죠? 가공원가는 그죠? 40에 60만 원 되겠네. 끝. 쉽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연습 문제 잘 봐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시험 문제 출제할 때 뭐 어떻게 출제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 8번. 기본원가와 가공원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거.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가공원가는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니까 직접 노후비가 겹치죠. 그죠? 이건. 자, 9번. 문제가 많네요. 다음은 3일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원가 자료이다. 단위당 직접 재료비, 단위당 직접 노후비,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비, 월간 총 고정 제조간접비가 있네. 월 단위 생산량이 20개면 3일에 제품 단위당 기초원가와 단위당 가공원가는 얼마냐? 봐봐. 기초원가, 이게 가공원가잖아. 이걸 제품 개수로 나누면 단위당 기초원가, 단위당 가공원가가 되겠지. 여기다 해보자. 자, 단위당 직접 재료비가 3만 원. 단위당 직접 노후비가 4만 원. 그럼 뭐 단위당 기초원가는 얼마가 돼? 단위당 기초원가는 7만 원이지 뭐야. 됐죠? 이제 단위당 가공원가를 보고 올게요. 단위당 가공원가는 직접 노후비 단위당 금액에 제조간접비 단위당 금액을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그 제조간접비 단위당 금액을 보니까 변동과 고정으로 나눠놨어. 다 더하면 돼. 변동은 얼마라고 돼 있는데 단위당 5만 원. 더하면 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고정 제조간접비는 단위당 계산을 안 해놨고 총 금액으로 주어졌다고. 20만 원. 그럼 이걸 단위당으로 계산하려면 생산 개수, 그죠? 몇 개? 20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단위당은 얼마가 돼요? 10,000원 되겠네. 됐나요? 됐죠? 그러면 단위당 가공원가는 얼마가 되는데? 요거 3개 더한 게 단위당 가공원가 10%.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한국의 최근 2개월간 생산량 및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6월에 기타 제조원가는 얼마이냐 이렇게 돼 있죠. 기타 제조원가. 자, 다만 5월과 6월에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총액은 다 동일하다. 자, 5월과 6월이 어떻게 다른데?
5월과 6월이 어떻게 다른지 보니까 5월에는 9,000개를 생산했거든. 5월에는 9,000개를 생산했는데 6월에는 10,000개를 생산했네. 10,000개를. 그죠? 자, 5월에 9,000개를 생산했는데 직접 재료비가 18,000원이 들었다는 얘기는 한 개 만들 때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드는 거예요? 그죠? 20원이 드는 거죠. 2원이 드는 거죠. 그죠? 단위당 직접 재료비는 2원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있지? 고정 임차료가 있네. 직접 농업인은 없는가 왜? 고정 임차료는 8,000원이네. 고정 임차료라는 얘기는 제조간접비 중에 고정 제조간접비를 얘기하는 거죠. 8,000원. 됐죠? 그리고 기타 제조원가가 있네요. 기타 제조원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떠올려 보면 돼. 우리는 제조원가라고 얘기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잖아. 근데 제조간접비가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비로 나뉘는다 했지. 이 문제의 자료에 지금 직접 재료비는 주어졌다고. 그리고 고정 제조간접비도 주어졌어. 나머지는 안 주어져서 기타라고 묶어 놓은 거야. 기타 제조경비. 그럼 기타 제조경비는 이 둘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그럼 기타 제조경비는 직접 농업이야. 그죠? 그리고 변동 제조간접비. 이 둘을 기타 제조경비라고 묶어놨겠지. 기타 제조원가 그래서 얼마? 39,000원 이렇게 돼 있죠. 39,000원. 그죠? 자, 39,000원.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죠? 자, 6월에는 이제 10,000단위를 생산하는 거라. 10,000단위. 10,000단위를 생산하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되는데? 아까 한 개당 2원이 드니까 10,000개면 20,000원이겠지. 됐죠? 고정 임차료는 그대로라고. 그대로.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8,000원. 그럼 기타 제조원가는 얼마인데?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이걸 다 합쳤더니 70,000원이래. 그럼 당연히 이거는 42,000원 이렇게 되겠나? 요래 되겠네. 간단합니다. 그죠?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를 또 고정 제조간접비와 변동 제조간접비로 구분할 줄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 제조간접비는 고정이니까 생산량, 판매량, 그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다.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12번.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직접 원가는 직접 추적이 가능한 거였고, 간접 원가는 추적이 불가능한 거였다. 그죠? 그래서 1번에 추적 가능성. 추적 가능성. 이게 영향을 미치죠.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죠? 원가의 중요성. 중요한 것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 싶어요. 좀 모호하지만. 동그라미 3번에 원가 정보 시스템의 정교성.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동그라미 5번에 원가 대상이 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그런데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원가의 변동성 돼 있죠. 변동성. 변동성을 가지고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왜? 직접 원가도 변동성을 띠고 있고, 간접 원가 중에서도 간접 제조간접비 중에 변동 제조간접비는 변동성을 띈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가의 변동성, 변동이 되느냐, 변동이 되지 않는 고정이냐, 요걸 가지고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겠지. 직접 원가에도 직접 원가는 당연히 변동이 가능하고, 간접 원가 중에서도 변동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으니까 변동성을 가지고 이 둘을 구분하는 건 힘들겠지. 그래서 이게 제일 정확한 답이겠네요. 그죠? 자, 13번. 다음은 신인 가수 발굴 오디션에서 오디션까지 발생하네. 일어난 심사위원과 지원자 허박의 인터뷰 내용이다. 의사결정 기초개념과 관련해서 미출진 기억리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되는 용어는 심사위원이 오디션에 합격하면 현재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데 가수를 하실 생각인가요? 괄호에 보니까 원가에 관련된 거네. 그죠? 오디션 합격하면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포기하게 되는 대안에 대한 가치,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기회원가. 허박. 과거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에 합격하면 어릴 적 꿈이었던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직장에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었대. 그거는 이미 과거에 지출돼서 지금 이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비관련원가, 메모론가에 해당하게 되겠죠. 아까 정크 코스트 얘기했잖아. 그죠? 그렇죠. 자, 14번. 빨리 합시다. 주식회사 한국에서는 컴퓨터를 2,000원, 추정 내용요소 4년이고, 추정 잔존 가치는 10%래요. 그죠?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한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사용하다가 신형 컴퓨터 2,500원짜리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 신형 컴퓨터로 대체할 경우에 기존 컴퓨터의 처분 금액은 500원으로 추정이 된다. 대체 의사결정을 할 때 관련 원가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구기계를 처분하고 신기계를 사는 게 내가 유리할지 혹은 불리하니까 구기계를 계속 사용할지 이걸 판단할 때 이득과 그죠? 손실을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비용 숫자들이 많은데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숫자냐 관련이 없는 숫자냐 그걸 구분해보자 그 얘기예요. 자, 가에 기존 컴퓨터의 취득원가 새로운 컴퓨터를 취득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기존 컴퓨터의 취득원가는 관련이 없다고 관련이 없어서 이건 매물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물원가가. 자, 그리고 기존 컴퓨터의 장부 금액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 컴퓨터의 처분 금액 그리고 신형 컴퓨터의 취득원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잘 봐봐. 내가 기존에 컴퓨터를 2,000원짜리 샀는데 추정 잔존 가치가 10%니까 200원이야. 그러면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한대. 그럼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돼. 이렇게 2,000원 빼기 잔존가치 200원 그리고 내용요소는 아까 4년이라 했다고. 그죠? 됐죠? 그럼 1,800원을 4로 나눠보자고. 해답이 없어요. 1,800원을 4로 나누면 4, 46에 4, 50. 450원이네. 근데 2년 사용했대. 그럼 감가상각 2번 했을 거니까 900원이겠네. 그러면 2년 사용 후 부분 재무 상태표를 살펴보면 구기계는 2,000원에 샀는데 감가상각 무계획은 900원이라서 장부 금액은 1,100원이 있다. 됐죠? 이걸 처분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처분하면 500원을 받을 수 있대. 500원을. 신기계 취득하는 데는 얼마가 드는데? 신기계 취득. 신기계 취득은 2,500원이 든대. 2,500원. 그러면 우리는 구기계를 처분해가지고 500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신기계를 취득하면 2,500원이라는 돈이 나가겠죠. 그러면 2,000원이라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네. 그러면 구기계를 계속 쓰는 게 낫겠네. 이 두 가지 숫자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숫자라고.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뭔데? 이것들 다 나머지 숫자지. 이것들은 의사결정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는 숫자네. 그죠? 가에 기존 컴퓨터 취득원가 2,000원. 관련이 없네. 나의 기존 컴퓨터 장부금액 1,100원. 아무 관련이 없네. 이렇게 따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됐죠? 이걸 관리계 영역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제조원가의 분류.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한국의 2001년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01년에 제조간접비 총액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제조간접비를 한번 골라내봐라 그 얘기예요. 하나씩 읽으면서 할게요.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죠. 그죠? 직접 노무원가고 본사 관리부 직원 급여 돼 있죠. 본사 관리부 직원의 급여는 판관비죠. 판관비. 그죠? 그리고 본사 건물의 화재보험료. 요것도 판관비죠. 공장이 아니라고. 자, 그 다음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판관비죠.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공장 건물의. 이게 제조간접비죠. 그죠? 자, 그리고 공장 건물의 화재보험료. 요것도 제조간접비죠. 자, 그 다음 공장기계 리스료. 요것도 제조간접비죠. 자, 그리고 영업부 직원의 판매 수수료. 요거는 판관비라고, 판관비. 그리고 공장장 급여. 요것도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영업직 직원의 급여는 판관비고. 본사 건물 재산세. 판관비죠. 공장 토지 재산세. 공장과 관련된 거네. 이것도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
3일은 한 공장에서 100명의 직원 모두가 팀 구분 없이 승용차와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더라. 승용차 생산과 관련해서 원가 행태와 추적 가능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는 경우 어떻게 분류했는데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를 했고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분류를 했네. 됐죠? 자, 아래와 같이 분류할 때 기억의 사례가 뭔데 변동 원가면서 직접 관련된 원가여야 돼. 변동 원가면서 직접 관련된 원가면 직접 재료비밖에 없겠네. 아니 교수님, 아까 변동 원가면서 직접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도 있고 직접 노무비도 있다 안 했습니까? 직접 노무비가 되려면 추적 가능해야 되는데 이 100명의 직원이 승용차랑 트럭을 구분 없이 생산하고 있대. 그러면 이 직원은 승용차 생산하는데 임금이 얼마 들었고 그리고 트럭을 생산하는데 임금이 얼마 들었는지 이거는 추적이 불가능한 거지. 됐죠? 그래서 직접 원가면서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거는 재료비만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되겠네. 됐죠? 자, 17번. 다음 중에서 자동차 생산기업의 제조 간접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자, 동그라미 1번. 특정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생산직의 급여, 직접 노무비네. 요거는 직접 추적 가능하니까 제조 간접비가 아니라 직접 노무비라고. 동그라미 2번. 타이어 생산업체에 구입한 타이어, 이것은 직접 재료비. 동그라미 3번. 판매 관리직의 인건비, 이거는 판관비죠, 판관비. 동그라미 4번. 생산을 지원하는 구매부, 자재관리부 직원의 급여, 이것도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그런데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제조 간접비로서 배분을 하겠네. 아직 모호하지만 대략적인 감이라도 오면 돼요.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각 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명쾌해집니다. 첫 시간에는 용어 정리, 구분 이런 걸 좀 해야 되니까 조금 모호하더라도 일단 넘어가세요. 자, 18번. 2010년 1월 중에 발생한 제조원가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0년 1월에 발생한 가공원가, 직접 노비와 제조간접비를 물어보는 거야. 다만 2010년 1월에는 3,000원, 1월 말에는 1,000원에 직접 재료가 있었다. 즉 1월 초에 3,000원에 재고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직접 재료비 재고. 그죠? 그리고 1월 말에는 1,000원에 직접 재료가 있었다. 직접 재료비 사용 안 하고 사놓은 게 1,000원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뭘 물어보는데 가공원가 물어봤지. 가공원가는 직접 노비야 제조간접비지. 항목에 직접 노비 3,000원. 그리고 제조간접비, 감가상각비,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제조간접비, 감가상각비, 영업점포 감가상각비, 영업점포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영업점포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지 뭐야. 공장 감독자 급여, 제조간접비, 기타 제조간접비 있네. 그럼 뭐 3,000원, 500원, 100원, 200원, 3,800원이네. 끝. 자, 19번. 제조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고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이 실제 가공원가의 40%일 때 기본원가, 기초원가는 얼마냐? 기본원가, 기초원가 얼마냐? 잘 보세요. 지금 기본원가, 기초원가를 물어보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요걸 합치면 기본원가나 기초원가라고. 요걸 지금 물어봤다고. 물어봤어. 됐죠? 그런데 단서에 보면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이 실제 가공원가의 40%래. 아까 우리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합친 게 가공원가를 했지. 그거의 40%가 직접 노무비래. 직접 노무비가 40%래. 그럼 당연히 제조간접비는 60%겠지. 이 둘을 합치면 100%가 돼야 되니까. 됐죠? 됐습니다. 자, 다만 재료 소비액은 모두 직접 재료원가에 다 돼 있죠. 자, 기초 재료에 5만 원이 있네. 기초 재료에. 그리고 기초 제공품이 10만 원이 있고 단기 재료 매입액이 17만 원. 길말 재료가 3만 원이 있네. 자, 재료만 가지고 T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 재료만 가지고 T 계정을 그리면 기초에 남아있는 재료가 5만 원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단기에 재료를 17만 원치 사왔어. 17만 원. 그런데 기말에 재료가 3만 원이 있어. 그럼 나머지는 뭔데? 생산하는데 투입이 된 직접 재료비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냐? 22만 원이니까 19만 원이 되겠네.
이게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지. 됐죠? 그걸 뽑아내봐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기초 제공품 주어졌고 공장 감독자 급여가 주어졌네. 공장 감독자 급여 직접 농업이죠. 얼마? 3만 원. 직접 농업이 3만 원. 자, 그리고 공장 기계 감가상각비 2만 원, 제조 간접비 2만 원. 그렇죠? 자, 그리고 수도 광열비 2만 원 돼 있죠. 수도 광열비 2만 원. 수도 광열비 2만 원 중에 본사에서 반, 그리고 공장이 반이래. 그러면 만 원에 대한 거는 판관비, 만 원에 대한 거는 제조 간접비가 되겠지. 공장분이니까 만 원, 제조 간접비. 다 했나요? 할 거 없나? 기초 제공품 주어졌고, 그죠? 끝났나? 그죠? 그럼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되느냐? 제조 간접비는 3만 원. 공장 감독자 급여 3만 원.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요거 하나 놓쳤네. 그죠? 공장 감독자 급여가 제조 간접비지. 그 현장에서 실제 생산을 하는 급여가 아니니까 제조 간접비지. 그 제조 간접비에 3만 원이 더 들어가지. 3만 원. 자, 그래서 다 했나? 그럼 합계를 내면 이 제조 간접비가 6만 원이 되네. 6만 원. 6만 원. 그러면 뭘 뽑아내야 돼? 제조 간접비 6만 원이 60%니까 40%인 직접 노무비는 4만 원이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뭔데? 문제에서 묻는 게 그죠? 기초원가, 기본원가 됐네. 19만 원에 4만 원도 하면 되겠네. 간단하죠? T 계정에 숫자만 넣을 줄 알으면 됩니다.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20번. 자, 원가는, 주식회사 원가는 기계장치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사업 첫 해에 다음과 같은 원가가 발생을 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 계산을 했을 때 가에서부터 마까지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가에서 마가 어디 있어? 자, 다음 페이지에 있죠. 가에서 마까지. 그죠? 다만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없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10원이 존재한다. 자, 항목을 보니까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판매직 급여, 직접 노무원가, 간접 노무원가, 관리직 급여, 간접 경비, 광고 선전비, 이자 비용 있죠. 하나씩 다 갖다 써볼게요. 재료비, 노무비, 간접경비. 그래서 워크 인 프로세스 제공품 계정에 들어간다. 주어진 자료 아까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없다. 근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0원이 있다더라. 10원. 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직접 재료 원가가 110원이네. 직접 재료 원가가. 재료비 발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바로 투입된 직접 재료비는 110원이네. 110원. 됐죠? 그러고 보니까 간접 재료 원가라고 30원이네. 간접 재료 원가 30원.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간접 재료 원가는 30원이 주어졌네요. 색깔을 조금 달리 해볼게요. 간접 재료 원가는 30원. 얘는 요 밑으로 내려온다 했죠. 그죠? 화살표 지저분해질까봐, 화살표 안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투입할게요. 간접 재료. 30원. 됐죠? 자, 그 다음, 판매직 급여 30원. 이건 판관비죠, 판관비. 자, 그 다음, 직접 노무원가 돼 있죠? 직접 노무원가 120원. 노무비 중에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직접 관련된 직접 노무원가는 120원. 그리고 간접 노무원가는 60원. 간접은 60원. 화살표를 따라 제조경비로 내려오는데 지저분해질까봐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간접 노무원가 60원. 60원. 됐죠? 자, 관리직 급여 70원. 요것도 판관비죠. 판관비. 그럼 판관비가 판매직 급여가 있었고 관리직 급여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간접경비가 200원인데 간접경비 여기 또 나머지 200원이네. 그리고 광고 선점비, 판관비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 외 비용. 됐죠? 됐죠? 됐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110원. 직접 노무비는 120원. 그래서 지금 62페이지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면
기초원가, 기본원가 돼 있죠? 그죠? 기초원가, 기본원가는 얼마? 230원이다? 230원. 그죠? 자, 그 다음, 다를 보세요. 다. 그죠? 다, 그죠? 간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 30, 60, 200원, 290원. 그죠?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510원이다. 자, 요거부터 해봅시다. 자, 요게 흘러 들어간다. 제조 간접비가 합치면 290원이 된다. 290원. 됐죠?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단기 총 제조원가는 해답 보고 갈게요. 230원에 400, 520원 이렇게 되겠네. 단기 최저 제공권은 520원. 됐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에 더하면 520원. 기말 제공품이 10원이 있으니까 완성된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510원이 되겠네. 자, 해답에서 찾아봅시다. 자, 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510원이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510원. 맞네. 그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510원. 그죠? 자, 그 다음. 나의 기본원가, 기초원가는 230원이다. 기초원가, 기본원가. 요거 둘을 얘기하는 거죠. 요걸로 표시할까? 그죠? 230원. 맞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510원, 기본원가 230원. 맞네. 다에 제조 간접원가에는 어떤 재료원가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 노무원가와 간접 경비를 합한 260원이 된다. 제조 간접비는 우리 아까 얼마 있었어요? 제조 간접비에는 어떠한 재료원가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 재료원가도 제조 간접비에 포함된다 했잖아. 그래서 다가 틀린 소리네. 다가 틀린 소리네. 그죠? 합치면 290원이 돼야 돼. 260이 아니고. 자, 라에 단기 총 제조원가는 520원으로 기본원가의 가공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 520원. 맞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간원가는 130원으로 재고 가능 원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간원가라는 얘기는 판관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판관비는 70원, 10원 있었죠? 그죠? 그래서 100원이 있었죠? 아, 광고 선전비도 있네요. 그래서 120원이네. 120원. 됐죠? 근데 재고 불가능 원가라고 표현하는 거지 재고 가능 원가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판관비는 지금 120원이 맞긴 하는데 재고 불가능 원가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틀린 거다. 틀린 거다. 그럼 정답이 뭐냐? 틀린 거 고르라 돼 있거든. 정답이 5번이 틀렸어요. 다라마. 아까 다는 260원이 아니라 290원이라서 틀렸고 마는 130원이 맞기는 맞는데 재고 불가능 원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틀렸고 라도 틀렸어요. 라도. 단기 총 제조원가 520원 맞거든. 숫자는 맞는데 기본원가에 가공원가를 합하면 안 돼.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잖아.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잖아. 이걸 다 더하면 직접 노무비가 2번 더해지는 결과잖아. 그래서 틀린 소리예요. 숫자는 맞지만. 됐죠? 됐습니다. 자,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오늘처럼 많이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첫 시간이라 가지고 조금 기본 개념을 잡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해서 문제를 다 풀어드렸어요. 앞으로는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풀 거고요. 그죠? 다음 시간에 개별원가 계산, 나머지 원가 분류 보고 개별원가 계산 파트를 들어갈게요. 거기서부터가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합시다. 건강하게, 그죠?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